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낡은 창고 안, 먼지 낀 창문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시멘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공기는 땀 냄새와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3, 2, 1, 배틀. DJ 역할을 맡은 준석이가 스피커를 켰다. 순간 창고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비트가 터져나왔다. 동호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 그리고 음악이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 핸드홉, 에어 플레어, 헤드스핀. 우와! 둘러싼 친구들의 함성이 터졌다. 동호의 몸은 중력을 거부하듯 공중에서 회전했다. 16살 고등학생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2년간 몰래 연습한 결과였다. 상훈이도 지지 않았다. 윈드밀에서 플레어로 이어지는 연결 동작. 하지만 동호의 마지막 토마스 플레어 앞에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너 진짜 미쳤다. 동호야, 너 이러다 프로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다. 동호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도 집에서의 숨막히는 분위기도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역광 때문에 처음엔 실루엣만 보였다. 하지만 그 윤곽만으로도 충분했다. 동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아빠. 이우정, 48살, 건설 현장 감독.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쥐어져 있었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그 방망이. 만약을 대비한 호신용이라고 했던 그 방망이다. 내가 춤은 안 된다고 했지. 우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일주일 내내 야간 작업에 시달린 피로와 아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친구들이 벌떼처럼 흩어졌다. 동호야, 미안. 형, 우린 먼저. 순식간에 창고는 텅 비었다.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다. 아빠, 들어봐. 나는 그냥 동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정의 몸이 움직였다. 방망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동호는 피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 동호의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으아! 동호는 다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몸을 웅크린 채 대굴대굴 굴렀다. 고통이 전신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우정은 손에 든 방망이를 내려다봤다. 방망이가 떨리고 있었다. 방망이를 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동호야, 그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 신고했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였다. 1번 환자. 남자 16세. 하태부 골절 추정. 구급대원들이 동호를 들것에 실었다. 동호는 의식은 있었지만 쇼크 상태였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고 밖에는 어느새 친구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우정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야, 친구들이 움찔했다. 우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가리켰다. 후회가 밀려왔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왜곡된 자존심이 그를 지배했다. 동호랑 다시 춤추면 너희들도 저 꼴 만들 거야. 오만상을 찌푸리며 내뱉은 협박.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알겠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떨구었다. 구급차가 떠나갔다. 우정은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내가 뭘 한 거야? 성모병원 응급실. 동호가 실려온 지 30분 후 미숙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동호야, 동호야. 부인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막았다. 미숙은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봤다. 의사들이 동호의 다리를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제 아들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형외과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네.
우리 애는 어때요? 다행히 개방골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골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회복까지 최소 6개월, 완전한 회복은 1년은 봐야겠습니다. 1년이요?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우정이 들어왔다. 그는 2시간 동안 주차장 차 안에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온 것이다. 미숙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정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미숙이 소리쳤다. 춤을 춘다고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우정은 아내와 눈을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바닥만 바라봤다. 다리를 부러뜨릴 생각은 없었어. 겁만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려서. 뚜껑이 열리면 사람도 죽일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증오했다. 우정은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응급실 입구로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이우정 씨 되시죠? 젊은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폭행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우정은 고개를 숙이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우정은 2 경찰 사이에 끼어 걸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뒤를 돌아봤다. 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우정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우정 씨,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왜 아들을 때렸습니까? 중년 형사의 질문. 우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춤을 추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춰서. 춤이요? 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춤은 안 돼요. 왜요?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우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잠깐만요, 이우정. 형사는 책상 서랍을 뒤져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우정에게 보여줬다. 유튜브 영상이었다. 제목은 2002 R16 코리어 결승전. 이우정 대 켄 스위프트. 이거 이우정 씨 맞죠? 화면 속에는 25살의 젊은 우정이 있었다. 금발로 염색한 머리, 몸에 딱 붙는 검은 티셔츠, 그리고 경이로운 춤. 에어플레어에서 1990으로 다시 윈드밀로 이어지는 흐름. 관중들의 환호성이 화면을 뚫고 나왔다. 우정은 고개를 돌렸다.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었다. 왜요? 형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우정 씨는 유명한 비보이 아니었습니까? 세계 대회에도 여러 번 우승한 우리나라 최고의 비보이 아니었나요? 우정의 손이 떨렸다. 그걸 어떻게. 내가 이우정 씨 팬이었거든요. 형사 박민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고등학생 때 이우정 씨 춤추는 걸 보고 비보이를 시작했었어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1년 만에 관뒀지만 그때 우정 씨는 전설이었습니다. 배틀 오브 더 이어 2003 우승, 레드불 BC1 2004 준우승, R16 3연속 우승. 민수는 영상을 멈추고 우정을 똑바로 봤다. 우제이? 그게 우정 씨 비보이 이름이었죠. 2005년까지만 해도 세계 랭킹 1위였는데 그 후로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우제이가 왜 은퇴했는지. 우정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춤을 증오하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이 댐을 무너뜨렸다. 우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48살 남자의 20년 만에 터진 눈물이었다. 2005년 독일 베를린. 28살의 우정은 배틀 오브 더 이어 세계대회를 위해 독일에 와 있었다. 한국 크루 솔 브로더즈의 리더였다. 함께 온 멤버는 5명. 그중 1명이 최진혁이었다. 우정의 절친이자 크루의 메인 파워무버. 형, 이번엔 우승이다. 진혁은 호텔방에서 연습하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 아래층에서 컴플레인 들어온다. 하지만 우정은 웃고 있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동안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절대 질 수 없었다.
대회 전날 밤 진혁이 우정의 방문을 두드렸다. 형, 잠깐 나올래? 호텔 옥상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졌다. 형,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진혁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우정은 놀랐다. 진혁은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몸 관리가 철저했으니까. 나 미국 크루한테 스카우트 제안 받았어. 뭐? 락스테디 크루. 걔들이 나한테 오라고 했어. 조건도 좋아. 월급도 주고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비자도 스폰서 해준대. 우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가려고 대회 끝나고. 진혁아, 미안해, 형. 근데 이건 내 인생이잖아. 형도 알지? 한국에서 비보이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정은 난간을 움켜쥐었다. 소울 브라더스는 어떻게 되는데? 형이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형이 리더니까. 리더는 개뿔. 내가 없으면 우리 크루는 끝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건 아니지. 닥쳐! 우정이 소리쳤다.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찬 바람이 불었다. 다음 날 대회. 우정은 집중할 수 없었다. 진혁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결과는 4강 탈락.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진혁이 우정 옆에 앉으려 했지만 우정은 자리를 바꿔버렸다. 일주일 후 진혁은 미국으로 떠났다. 솔 브로더즈는 해체됐다.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 떠났다. 형 없으면 재미없어요. 저도 이제 취직 준비해야 해서. 우정은 혼자 남았다. 2006년 서울. 진혁이 떠난 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우정은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했다. 연습실에 가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음악이 들려도 비트가 느껴지지 않았다. 춤은 혼자 추는 게 아니었다. 크루가 있어야 했다.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격려하고 경쟁하고. 그게 춤이었다. 혼자서는 춤이 아니라 그냥 운동이었다. 충격을 받아선지 몸도 옛날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졌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 우정은 난간에 올라섰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흘렀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미숙이었다. 그녀는 비보이는 아니었지만 현대무용가였다. 몇 번 스쳐 지나며 안면을 트고 지낸 사이였다. 그녀가 우정의 팔을 잡아당겼다. 왜 말리는 거야? 놔줘!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미숙은 울고 있었다. 왜 당신이 울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우정은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숙은 그의 곁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춤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 춤도 이제 못 춰. 왜요? 몸이 안 움직여. 옛날처럼 움직여지지 않아. 난 끝났어. 미숙은 말했다. 춤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정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졌다. 2007년 우정과 미숙은 결혼했다. 우정은 춤을 완전히 그만뒀다. 미숙도 현대무용을 그만두고 우정을 뒷바라지했다. 우정은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당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이게 현실이야. 춤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 밤마다 그는 악몽을 꿨다. 진혁이 미국 무대에서 춤을 추는 꿈. 그 옆에 자신은 없는 꿈. 관객들이 환호하는데 자신은 객석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강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춤은 죽었지만 춤에 대한 갈망은 죽지 않았다. 2009년 아들 동호가 태어났다. 우정은 아들을 안고 다짐했다. 얘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춤 같은 불안정한 길로 가면 안 돼. 하지만 동호가 5살이 됐을 때 TV에서 춤 프로그램을 보며 몸을 흔들고 있었다. 아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우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돼. 왜? 춤은 안 돼. 동호는 울었다.
하지만 우정은 꺾이지 않았다. 그 후로 집에서 춤은 금기가 됐다. 이우정 씨? 형사의 목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나 정신이 들었다. 아들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솔직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인 아드님과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 제 아들과요? 우정은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이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호랑 합의를 해야 한다고요? 우정은 생각에 잠겼다. 합의를 한다는 건 동호에게 춤을 허락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었다. 우정은 절대 그럴 수 없었다. 동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동호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난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천장의 흰 형광등이었다. 엄마, 동호야, 미숙이 달려왔다.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수술 잘 됐대. 다 나을 거야. 동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다리를 봤다. 깁스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춤은 뭐? 춤은 다시 출 수 있대?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는 1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1년 후에 정말 예전처럼 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동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깁스한 다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미숙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동호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아빠는 왜 그랬을까? 분노보다 궁금증이 더 컸다. 아빠는 왜 그렇게 춤을 싫어할까? 왜 내가 춤을 추는 걸 그렇게 막았을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7살 때 아빠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가 본 트로피들, 먼지 쌓인 상패들, 그리고 낡은 스크랩북. 그때 아빠한테 들켰었다. 여기 왜 들어왔어? 아빠는 화를 내며 동호를 끌어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재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아빠도 춤을 췄던 걸까? 동호는 눈을 감았다. 3일 후 우정은 구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숙과 동호는 의도적으로 그를 피했다. 어느 날 그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미숙은 병원에서 동호를 돌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였다. 우정 형님, 무슨 일이래요? 뉴스에 났던데. 미안하다. 한동안 쉬어야 할 것 같아. 형님, 이거 자칫하면 큰일이에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는 동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7살 때 아빠 어깨에 올라탄 사진.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미숙이 들어왔다. 왔어? 우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옷 좀 챙기러 왔어요. 당분간 병원에서 지낼 거예요. 동호는 어때? 당신이 물어볼 자격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우정은 그녀를 따라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리가 붙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숙이 돌아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동호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 애가 얼마나 춤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2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습했어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창고 가서 또 연습했어요. 주말에도, 방학에도 당신 몰래? 우정은 그 얘기를 듣자 얼굴이 점차 찌그러졌다. 그 애방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가 봤어요? 벽 가득 붙어있는 비보이 포스터들, 공연 티켓들, 대회 정보들 안 봤죠? 관심이 없으니까. 우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크게 소리쳤다. 그래도 안 돼! 춤을 추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왜 당신의 상처를 동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당신은 당신, 동호는 동호예요. 그날 다리 위에서 자살을 생각했어. 하지만 다시 살기로 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 미숙은 우정을 애처롭게 바라봤다. 동호는 주먹을 불끔 쥐고 말했다. 절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춤을 추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어. 미숙이 소리쳤다.
알아요. 알고 말고요. 그래서 나도 무용을 그만뒀어요. 그거면 됐잖아요. 미숙도 허물어졌다.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동호는 몸을 추스르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집을 나갔다. 아버지의 폭력과 꿈을 짓밟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가 가진 건 낡은 가방 하나와 부러졌다가 회복 중인 다리, 그리고 다시는 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다. 첫 달은 지옥이었다. PC방에서 밤새 알바를 하고 새벽에는 배달 일을 했다. 낮에는 쪽잠을 자거나 공원 벤치에서 몸을 녹였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는 항상 같은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댄스 학원 뒷골목이었다. 학원 뒤편 주차장은 비보이들의 은밀한 연습 공간이었다. 동호는 그곳에서 밤마다 땀을 쏟았다. 처음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푸서클을 시도하다 넘어지기 일쑤였고 프리즈를 잡으면 다리에서 통증이 올라왔다. 야, 괜찮아? 어느 날 밤 한 비보이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제이크, 한때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설적인 비보이였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면 무리하지 마. 너 같은 녀석 많이 봤어. 조급해서 다치는 녀석들 말이야. 괜찮습니다. 전 멈출 수가 없어요. 제이크는 동호의 눈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다. 그 눈빛은 자신이 젊었을 때와 똑같았다. 좋아, 그럼 제대로 가르쳐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말은 무조건 따를 것. 그날부터 제이크는 동호의 비공식 멘토가 되었다. 그는 동호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부상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 몸의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법을 알려줬다. 비보이는 고개사가 아니야. 너는 내 이야기를 춤으로 말해야 해. 내 아픔, 내 분노, 내 희망을 몸으로 표현해야 해. 그게 진짜 비보이지. 6개월이 흘렀다. 동호의 몸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부러졌던 다리는 오히려 축이 되어 그의 회전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밤마다 주차장에서 연습했고 점점 더 많은 비보이가 그의 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특히 그의 회전 기술은 경이로웠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 몸을 회전할 때마다 그림자가 마치 또 다른 무용수처럼 따라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미쳤다. 저거파. 그림자가 진짜 춤추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한 비보이가 외쳤다. 야, 너는 섀도우 스피너야. 섀도우 스피너. 그 이름이 붙는 순간 동호는 더 이상 예전의 동호가 아니었다. 그는 섀도우 스피너였다. 그리고 그만의 결정적인 시그니처 무브가 있었다. 리버스 윈드. 윈드밀을 거꾸로 돌리는 기술. 보통의 윈드밀은 중력을 이용해 아래로 회전하지만 리버스 윈드는 그 반대였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듯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제이크조차 처음 봤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동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단지 아직 해낸 사람이 없을 뿐이죠. 그 기술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동호는 마치 숨쉬듯 리버스 윈드를 구사했다. 몸이 공중에서 거꾸로 회전하고 다시 중력을 무시하듯 솟아올랐다. 관객들은 매번 탄성을 질렀다. 동호는 곧 서울의 모든 클럽 이벤트 대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홍대의 작은 클럽부터 강남의 대형 공연장까지 그는 대회마다 나타나 무대를 찢어놓았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신인이었지만 한 달도 안 돼 그의 이름은 모든 비보이의 입에 오르내렸다. 섀도우 스피너 봤어? 그 리버스 윈드 진짜 미쳤더라. 다음 배틀에 나온데 꼭 봐야 해. 어느 금요일 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열린 배틀이었다. 동호는 한국 비보이 랭킹 3위인 볼트와 맞붙었다. 볼트는 파워무브의 귀재였다. 그의 플레어와 에어플레어는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볼트가 먼저 나섰다. 완벽한 플레어 연속 20회. 관객들이 환호했다. 이어지는 에어플레어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의 모습은 가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했다. 그의 몸은 바닥에 닿지 않은 채 두 팔로만 지탱되었다. 다리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회전했고 관객은 마치 불꽃이 무대를 휘감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따라와봐, 신인. 볼트가 도발적으로 웃으며 무대를 내줬다.
동호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음악의 비트가 떨어지는 순간 그는 움직였다. 처음엔 단순한 푸서크? 하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다. 그의 발은 바닥을 스치며 복잡한 패턴을 그렸다. 마치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순간 그가 몸을 날렸다. 리버스 윈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스르듯 공중에서 회전했다. 그의 그림자는 또 다른 댄서가 옆에서 따로 춤추는 것 같았다. 클럽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음악만 흐르는 가운데 동호는 프리즈 자세로 얼어붙었다. 한 손으로 몸 전체를 지탱한 채 다리는 하늘을 향해 완벽한 수직을 그렸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폭발하는 환호성. 미쳤다! 섀도우 스피너! 섀도우 스피너! 볼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의 승자는 명백했다. 배틀이 끝나고 볼트가 동호에게 다가왔다. 너 크루 있어? 아니요. 관심 있으면 연락해. 우리 크루에서 널 원해. 하지만 동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전 제 크루를 찾고 있어요. 그날은 11월의 추운 밤이었다. 동호는 연습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PC방 알바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동호야, 익숙한 목소리에 동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상민과 준석이 그곳에 서 있었다. 야, 너희들. 동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컵라면을 든 손이 떨렸다. 상민이 먼저 달려왔다. 이 자식 연락도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자식, 아무리 반갑기로서니 왜 울려고 해? 상민의 목소리도 떨렸다. 준석이 끼어들었다. 너는 왜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준석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셋은 편의점 앞에서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펑펑 쏟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준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야, 섀도우 스피너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언더그라운드 판에서 내 소문이 엄청나게 났더라. 리버스 윈드를 아는 섀도우 스피너. 우리 동호가 아니면 누가 그런 미친 기술을 해? 상민이 덧붙였다. 클럽 배틀 영상 봤어. 볼트를 박살낸 거. 진짜 너 미쳤더라. 그들은 근처 24시간 김밥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집을 나온 것, 알바를 하며 춤을 연습한 것, 제이크를 만난 것. 상민과 준석도 그들의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비보이의 길을 선택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냈다. 우리도 크루를 만들려고 해. 상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5월에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있어. 그리고 7월에는 BBIC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우리 거기 나가자. 동호의 눈이 빛났다. 크루 이름은? 준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펭귄 크루 어때? 펭귄? 어차피 우리 추울 때도 춤추잖아. 펭귄처럼 끈질기게. 그리고 펭귄은 귀여워. 동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좋아, 펭귄 크루. 그리고 2명 더 있어. 찬수와 제필. 너도 알지? 예전에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 동호는 기억했다. 찬수는 푸서크의 기재였고 제필은 프리즈와 홀딩 기술이 뛰어났다. 5명이면 완벽한 팀이네. 상민이 동호의 어깨를 쳤다. 내일부터 함께 연습하자. 우리 연습실 있어. 너도 이제 PC방 알바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 하지만 돈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조금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 대신 우리가 결과를 보여줘야 해. 전주에서 우승하면 상금도 있고. 그날 밤 동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다. 상민과 준석이 얻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에겐 궁정 같았다. 다음 날 동호는 찬수와 제필을 다시 만났다. 그들도 동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찬수가 동호를 끌어안았다. 제필도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섀도우 스피너, 멋진 별명이던데요?
5명이 모두 모인 연습실. 상민이 입을 열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펭귄 크루다. 목표는 명확해. 5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우승, 그리고 7월 BBIC 진출. 형, 근데 펭귄 크루는 좀... 제필이 머뭇거렸다. 귀엽잖아. 귀여운 게 강한 거야.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잠시뿐이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자 그들은 현실을 마주했다. 5명의 스타일과 기술 수준이 모두 달랐다. 상민은 올라운더였다. 모든 분야에서 준수한 실력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킬링 무브가 없었다. 준석은 파워 무브에 강했다. 플레어와 윈드밀은 일품이었지만 프리즈와 홀딩이 약했다. 찬수는 푸서크와 스텝이 뛰어났다. 그의 발놀림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공중 동작에서는 불안했다. 제필은 프리즈의 달인이었다. 어떤 자세든 10초 이상 버틸 수 있었지만 동적인 움직임에서는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동호.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특히 회전과 공중 동작에서 압도적이었다. 우리 스타일을 어떻게 맞추지? 상민이 고민에 빠졌다. 제이크가 연습실에 찾아온 건 그때였다. 동호가 자신의 멘토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이크 형이야.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제이크는 그들의 춤을 지켜보더니 말했다. 스타일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 각자의 강점을 살리되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야 해. 스토리요? 크루 배틀은 개인기의 집합이 아니야. 하나의 퍼포먼스야. 너희 5명이 무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먼저 정해. 그날부터 펭귄 크루는 달라졌다. 그들은 기술 연습뿐만 아니라 구성에 집중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찬수의 푸서크로 시작.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오프닝. 두 번째는 준석의 파워 무브. 강렬한 임팩트로 에너지를 올린다. 세 번째는 제필의 프리즈.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네 번째는 상민의 올라운드 퍼포먼스. 전체를 연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호의 리버스 윈드와 시그니처 프리즈. 관객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피날레. 완벽해. 3개월간의 연습 끝에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었다. 5월이 왔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은 이미 관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18회를 이어온 이 대회는 한국 비보이들의 성지였다. 여기서 우승하면 자동으로 세계대회 시드를 받았다. 펭귄 크루는 대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떨리네. 찬수가 손을 비볐다. 동호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연습한 거 그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펭귄 크루 준비. 스태프의 외침에 그들은 무대로 향했다. 첫 라운드 상대는 다이내믹 포스였다. 중견 크루로 작년 대회 4강까지 올라간 팀이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다이내믹 포스가 먼저 나섰다. 깔끔한 푸서크와 파워 무브의 조합. 관객들의 환호가 터졌다. 이제 펭귄 크루 차례였다. 찬수가 먼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음악의 비트에 맞춰 그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잡하면서도 유려한 스텝. 마치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관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다. 찬수가 준석에게 자리를 넘겼다. 준석은 즉시 플레어로 들어갔다. 10회, 15회, 20회. 쉬지 않고 이어지는 회전의 관객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제프. 그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한 손 프리즈 자세를 잡았다. 1초, 3초, 5초, 10초. 완벽하게 얼어붙은 그의 모습에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상민이 이어받았다. 그는 푸서크에서 파워 무브로 다시 프리즈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전체 퍼포먼스를 하나로 엮었다. 그리고 마지막. 동호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음악이 바뀌었다. 더 빠르고 강렬한 비트. 동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동호가 아니었다. 그는 섀도우 스피너였다. 리버스 윈드.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1번, 2번, 3번, 5번. 그의 회전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했다. 그림자가 마치 또 다른 댄서처럼 따라 춤췄다. 관객석이 폭발했다. 하지만 동호는 멈추지 않았다. 리버스 윈드에서 바로 새로운 기술로 전환했다. 스카이 브리지.
공중에서 다리를 뻗어 무대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드는 동작.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마치 하늘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보였다. 관객들은 그 다리를 건너는 듯한 환영에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 프리즈. 동호는 한 손으로 몸 전체를 지탱한 채 공중에 얼어붙었다. 음악조차 숨을 죽인 듯한 순간이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폭발하는 환호성.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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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 전체가 일어나 손뼉을 쳤다. 심사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이내믹 포스 멤버들조차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승자는 명백했다. 펭귄 크루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8강, 4강, 준결승. 라운드마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진화했다. 그리고 결승. 상대는 킹즈 크루. 전년도 우승팀이자 세계대회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한 최강의 크루였다. 결승전 무대는 전쟁터였다. 킹즈 크루는 완벽했다. 파워무브, 프리즈, 푸서크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었다. 특히 그들의 리더 타이탄의 에어플레어는 경이로웠다. 공중에서 5회전을 하는 그의 모습에 관객들이 열광했다. 펭귄 크루의 차례가 왔다. 상민이 멤버들을 모았다. 긴장하지 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동호가 덧붙였다. 우리는 하나야. 펭귄처럼 추위에도 끈질기게 뭉치는 거야. 그들은 무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찬수의 푸서크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준석의 파워무브는 폭풍처럼 강렬했다. 제필의 프리즈는 시간을 멈춘 듯 했다. 상민의 연결은 완벽했다. 그리고 동호. 그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더블 리버스 윈드. 2번 연속으로 리버스 윈드를 하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기술이었다. 첫 번째 리버스 윈드가 끝나는 순간 동호는 멈추지 않고 바로 두 번째로 전환했다. 관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게 가능해! 미친 거 아니야? 마지막 프리즈에서 동호는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다른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켰다. 마치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15초간의 완벽한 프리즈. 그리고 음악이 멈췄다. 관객석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폭발하는 환호성. 관객 전체가 일어나 손뼉을 쳤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10분이 걸렸다.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2024년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우승 크루는 MC가 봉투를 열었다. 펭귄 크루. 그 순간을 동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멤버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상민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석은 펑펑 울면서 동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을 때 동호는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맨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제이크를 발견했다. 제이크는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대회가 끝나고 펭귄 크루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신인 크루가 우승. 섀도우 스피너의 리버스 윈드. 세계를 놀라게 하다. 펭귄 크루 BBIC 한국 대표로 선발. 하지만 영광의 순간을 즐길 시간은 많지 않았다. 우승 후 일주일 크루는 다음 목표인 BBIC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7월에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최고의 크루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런데 연습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상민아, 우리 다음 루틴 구성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상민이 물었다. 뭘 바꾸는데? 동호 파트를 줄이고 우리 파트를 늘리면 어때? 전주에서 너무 동호만 부각됐잖아. 순간 연습실이 조용해졌다. 동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굳었다. 상민이 중재하려 했다. 준서가 그건 아니, 너도 알잖아. 언론도 관객도 심지어 다른 크루들도 섀도우 스피너만 이야기해. 우리는 마치 백댄서 같다고. 찬수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준석이 형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루잖아요.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니라. 제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동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튀었어? 그게 아니라
준석이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야, 맞아. 내가 너무 앞에 나섰어. 미안해. 동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상민이 고개를 저었다. 동호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하지만 그날 밤 동호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 그는 비슷한 일을 기억해냈다. 물류센터 작업 알바를 할 때였다. 그는 남보다 빨리 몇 배의 일을 했다. 그러나 동료들은 오히려 그를 비난했다. 동호가 그들의 일을 뺏는다는 것이었다. 동호는 깨달았다. 혼자 열심히 다 하려 하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역할을 뺏을 수도 있겠구나. 다음 날 동호는 팀 배틀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개인전에만 나갈게.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협동심보다 슬슬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퍼포먼스는 오히려 밋밋해졌다.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이었다. 제이크가 연습을 보러 왔을 때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상민이 상황을 설명했다. 제이크는 한숨을 쉬었다. 멍청이들, 크루 배틀은 평등주의 실험이 아니야.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지. 동호의 강점은 그의 기술이야. 그가 빠지면 크루 전체가 약해지는 거야. 하지만 동호만 부각되면 제이크가 준석을 쳐다봤다. 그게 질투야. 준석이 입을 다물었다. 솔직해져. 너희는 동호가 너무 잘해서 시기하는 거야. 동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불편한 거지. 침묵이 흘렀다. 제이크가 계속 말했다. 한 가지 물어볼게. 너희는 왜 비보이를 해? 유명해지려고? 관심 받으려고? 아니면 춤이 좋아서? 찬수가 작게 말했다. 춤이 좋아서요. 그럼 가장 멋진 춤을 추는 게 목표 아니야? 가장 멋진 크루가 되는 게 목표지. 똑같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제이크의 말이 날카롭게 박혔다. 동호가 더 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희가 동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기할 시간에 연습해. 그게 진짜 크루야. 제이크는 그렇게 말하고 연습실을 나갔다. 멤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이크 형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준석도 고개를 숙였다. 동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유치했어. 동호가 웃었다. 괜찮아. 나도 너희 기분 이해해. 앞으로는 더 잘 소통하자. 하지만 그날 밤 동호는 혼자 연습실에 남았다. 그는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역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인가?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상민이었다. 아직도 여기 있어. 상민아, 상민이 동호 옆에 앉았다. 미안해. 동호야, 내가 리더로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알아? 우리가 왜 펭귄 크루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동호가 고개를 저었다. 펭귄은 무리지어 살아.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한 마리만으로는 살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 어떤 펭귄은 더 크고 어떤 펭귄은 더 빨라.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거야. 상민이 동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는 우리 크루의 에이스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너 혼자서는 못해. 우리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도 내가 필요하고. 동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해. 대신 우리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너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펭귄 크루는 변했다. 이제 그들은 동호의 실력을 질투하는 대신 그를 목표로 삼았다. 준석은 더 많이 연습했다. 파워무브뿐만 아니라 프리즈와 푸서크까지 확장하려 노력했다. 찬수는 공중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제필은 동적인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체력 훈련을 병행했다. 상민은 크루 전체의 조화를 연구했다. 각자의 파트를 어떻게 연결할지,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지. 그리고 동호는 더욱 완벽해졌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트리플 리버스 윈드, 3번 연속 리버스 윈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었다. 6월이 되었다. BBIC까지 한 달 남았다. 그들은 매일 12시간씩 연습했다. 땀과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찬수는 손목을 삐끗했고 준석은 어깨를 다쳤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제이크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다.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전설적인 비보이 스톰이었다. 2000년대 초반 세계를 제패했던 전설. 안녕, 펭귄 크루. 멤버들은 입을 떡 벌렸다. 스톰이잖아. 스톰은 웃었다. 전주에서 너희 춤 봤어. 인상 깊더라. 특히 섀도우 스피너, 그는 동호를 쳐다봤다. 리버스 윈드. 내가 젊었을 때 시도했던 기술이야. 하지만 실패했지. 너는 성공했어. 대단해. 감사합니다. 동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BBIC에 나간다며? 네, 상대를 연구했어?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선전 영상들을 다 봤어요.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크루는 러시아의 레드스톰, 프랑스의 라 파미오, 그리고 미국의 더 스카드런이에요. 스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고 있네. 그런데 한 팀을 빠뜨렸어. 어느 팀이요? 일본의 사무라이 킹즈. 그들이 가장 위험해. 스톰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 속 사무라이 킹즈는 경이로웠다. 그들의 동기화된 움직임, 창의적인 구성, 그리고 리더 류지의 압도적인 기술. 저건 준석이 말을 잃었다. 류지는 나의 마지막 제자야. 10년 전에 가르쳤지. 그는 지금 세계 최고의 비보이 중 한 명이야. 스톰이 펭귄 크루를 돌아봤다. 너희가 우승하려면 그들을 이겨야 해.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스톰이 웃었다. 너희만의 강점을 극대화해. 다른 크루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펭귄 크루야. 너희만의 색깔이 있어. 그날부터 스톰은 그들의 추가 코치가 되었다. 그는 기술뿐만 아니라 멘탈, 전략, 무대 매너까지 가르쳤다. 무대는 전쟁터야.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상대를 압도하는 존재감, 관객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게 필요해. 7월이 다가왔다. BBIC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펭귄 크루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루틴을 수백 번 반복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해질 때까지. 대회 전날 밤 멤버들은 함께 모여 앉았다. 상민이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준석이 덧붙였다. 내일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날이야. 찬수가 웃었다. 펭귄답게 끈질기게 가자고. 채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사랑한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내일은 BBIC 세계 최고를 가리는 무대. 펭귄 크루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드디어 BBIC 여름의 세계적 비보이 축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개인전이 열렸다. 관객의 함성이 부천체육관을 뒤흔들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비보이 크루들이 무대를 가득 메운 가운데 조명이 한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주인공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이동호 펭귄 크루. 상대는 러시아의 최강 크루 레드스톰. 그들의 첫 번째 무버가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윈드밀이 폭풍처럼 펼쳐지고 이어지는 헤드스핀은 마치 팽이처럼 끝없이 회전했다.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비트가 그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며 관객을 압도했다. 러시아 크루 응원단의 함성이 체육관 한쪽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동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탐락으로 리듬을 깔며 무대 중앙을 차지했다. 발끝 하나하나가 박자를 새기자 음악이 그의 몸을 따라 흐르는 듯했다. 관객들은 그 여유로움에 숨을 죽였다. 이건 춤이 아니라 대화였다. 음악과 몸이 주고받는 대화. 푸서크로 바닥을 가르며 원을 그리던 그때 갑자기 왼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옛날 부러졌던 그 다리. 힘줄이 비명을 지르며 경고를 보냈고 종아리에 쥐까지 났다.
동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지금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통증을 리듬 속으로 밀어넣으며 그 고통조차 춤의 일부로 만들었다. 갑자기 그가 몸을 날렸다. 공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 관객은 숨을 죽였다. 착지와 동시에 그의 독창적인 시그니처 무브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타임 브레이크. 동호가 에어프리즈로 공중에 얼어붙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음악조차 숨을 죽인 듯했고 수천 명의 관객은 그 한 사람을 응시했다. 시간은 그의 손끝에서 정지했고 무대 위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중력을 거스르는 그 자세. 한 손으로 전신을 지탱한 채 다른 손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붙잡은 듯 공중에 뻗어 있었다. 그의 몸은 완벽한 수평을 유지했고 근육 하나하나가 조각처럼 굳어 있었다. 3초. 영원처럼 느껴진 그 순간 음악이 폭발했다. 동호가 리버스 윈드밀로 회전을 이어가며 무대를 휩쓸었다. 역회전의 윈드밀은 물리 법칙을 비웃듯 더 빠르게, 더 강렬하게 펼쳐졌다. 관객은 폭발적인 환호성을 터뜨렸다. 체육관 전체가 진동했다. 심사위원 3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전설적인 비보이 출신 심사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동호는 단순한 비보이가 아니라 세계의 시간을 멈추는 자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결과 발표에서 그의 이름은 2위에 머물렀다. 중간에 다리 통증으로 인한 짧은 머뭇거림, 그 1초의 흔들림이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간 것이다. 우승은 러시아 크루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펭귄 크루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특히 동호는 이미 전 세계 비보이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다. SNS에는 타임 브레이크를 따라하려는 영상들이 넘쳐났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단체전 결승. 부천체육관은 전날보다 더 뜨거웠다. 좌석은 물론 통로까지 관객들로 가득 찼고 입구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날아온 사람들이었다. 결승 상대는 일본의 사무라이 킹즈. 5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 7년 전 BBIC에서 우승한 전설의 크루. 그들의 리더 류지는 완벽한 동기화의 상징이었다. 4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루틴은 예술 그 자체였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먼저 등장한 것은 사무라이 킹즈였다. 4명이 동시에 무대를 밟으며 등장했다. 일본 전통북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은 마치 사무라이처럼 정렬했다. 류지가 중앙에 섰고 양옆의 3 멤버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들은 움직였다. 4명이 동시에 점프, 동시에 착지, 동시에 회전.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거울에 비친 4개의 그림자처럼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첫 번째 무버가 윈드밀을 돌리자 나머지 3명이 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푸서클을 펼쳤다. 그 조화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어진 두 번째 무버의 에어플레어. 공중에서 다리를 벌린 채 회전하는 그 기술을. 세 번째 무버가 마치 한 몸의 연속 동작처럼 정확히 같은 각도로 이어받았다. 마지막은 류지였다. 그가 토마스 플레어로 무대를 가로지르며 원을 그렸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15바퀴. 멈추지 않는 회전에 관객들은 환호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리즈. 4명 모두 동시에 한 손 물구나무 서기로 정지했다. 완벽한 수직, 완벽한 동기화. 관객석이 터져나갔다. 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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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이기기 힘들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펭귄 크루의 차례. 동호, 상훈, 준석, 재필. 4명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사무라이 킹즈처럼 화려한 입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힙합 비트가 아니라 한국 전통 타악기 사물놀이 리듬이 깔렸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예상 밖이었다. 첫 타자는 막내 재필. 그가 비트에 맞춰 춤추기 시작했다. 탐락, 푸서크, 그리고 갑자기 그가 백플립을 했다. 공중에서 뒤로 한 바퀴 회전해 착지하자마자 윈드밀로 연결. 관객들이 함성을 질렀다. 두 번째는 준석.
그는 파워무브의 귀재였다. 에어 플레어에서 헤일로로 다시 토마스로 이어지는 연속 기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제필의 동선을 정확히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의 춤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상민. 그는 펭귄 크루의 엔지니어였다. 정교함의 달인. 그가 한 손 물구나무로 무대를 가로지르며 하이체어 프리즈로 전환했다. 그 순간 음악이 잠시 멈췄고 그의 몸만이 공중에 떠 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 동호. 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여전히 왼쪽 다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주저함이 없었다. 음악이 다시 폭발했다. 사물놀이 리듬에 일렉트로닉 비트가 합쳐지며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동호가 움직였다. 탐락으로 시작해 푸서크로 바닥을 가로지르고 갑자기 몸을 날렸다. 플레어, 윈드밀, 에어트랙.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동호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540도 회전을 하며 착지했다. 착지와 동시에 한 손 프리즈. 그리고 타임 브레이크. 세상이 멈췄다. 아니, 이번엔 정말로 멈춘 것 같았다. 음악마저 숨을 죽였고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공중에 얼어붙은 그의 몸. 중력을 거부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 순간 나머지 세 멤버가 그를 중심으로 동시에 프리즈를 취했다. 제필은 헤드스핀 자세로, 준석은 하이체어로, 상민은 엘보우 프리즈로. 네 명이 만든 하나의 조각. 완벽한 정지. 완벽한 조화. 3초간의 정적. 그리고 음악이 터졌다. 네 명이 동시에 움직이며 마지막 루틴을 펼쳤다. 동호의 리버스 윈드밀을 중심으로 나머지 셋이 그 주위를 돌며 각자의 기술을 쏟아냈다.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처럼 동호를 중심으로 완벽한 궤도를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4명 모두 동시에 공중으로 뛰어올라 프리즈 자세로 착지했다. 조명이 꺼졌다. 침묵.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 체육관 전체가 흔들렸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환호했다. 한국 응원단은 물론 일본 쪽 관객들조차 박수를 보냈다.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했다. 사무라이 킹즈의 류지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린 졌다. 결과 발표. 위너 펭귄 크루. 동호가 무릎을 꿇었다. 다리의 통증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다. 나머지 멤버들이 그를 끌어안았다. 눈물, 환호, 그리고 포효. 류지가 동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시간을 멈췄어. 우린 멈출 수 없었지. 동호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전설이 무대 위에서 포옹했고 관객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그날 펭귄 크루는 단순한 우승팀이 아니라 한국 비보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동호는 시간을 멈추는 남자로 영원히 기억되었다. BBIC 2026 여름. 부천. 세계가 펭귄의 날갯짓에 환호한 밤. 인터넷 뉴스에는 5명의 얼굴이 같은 크기로 나란히 실렸다. BBIC 우승의 영광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의 무대가 펼쳐진 이곳은 지금 전율로 가득했다. 비보잉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했지만 철저히 개인전 위주로 진행되었기에 팀으로는 참가할 수 없었다. 동호는 경기장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동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손목을 풀었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관중들의 함성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2만 명.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기가 벽을 뚫고 전해졌다. 동호 리, 사우스 코리아. You're up in 5. 스태프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동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무대 중앙에는 붉은 조명을 받으며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의 로고가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브라질, 러시아, 일본, 미국, 전 세계에서 모인 최강의 비보이들이 무대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전설이 될 수 있었다.
동호의 상대는 프랑스의 전설 라가엣이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그는 유럽 챔피언을 3차례나 거머쥔 괴물이었다. 검은 두건을 두른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음악이 터졌다. 라가엣이 무대 중앙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첫 동작은 폭발적이었다. 헤드스핀으로 시작해 순식간에 에어플레어로 전환하며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의 몸은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듯 공중에서 회전했고 착지는 완벽했다. 관객석이 들썩였다. 심사위원 5명의 눈빛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완벽한 기술력,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리고 카리스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것은 확실히 먹혔다. 라가엣이 프리즈로 마무리하며 관객을 향해 V를 그렸다. 함성이 터졌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이제 동호의 차례였다. 조명이 바뀌었다. 차갑고 푸른 빛이 무대를 감쌌다. 음악이 바뀌며 무거운 베이스가 경기장 전체를 흔들었다. 동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관객과 눈을 맞추고 심사위원을 바라보며 상대 크루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다. 마치 이 무대가 자신의 것임을 선언하듯. 동호는 무대 중앙에 멈춰섰다. 그리고 탐락을 시작했다.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음악과 하나가 되었다.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그의 리듬에 맞춰지는 것 같았다. 좌우로, 앞뒤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그의 발놀림은 마치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그리고 순간 동호의 몸이 낮아졌다. 푸서크가 시작되었다. 다리가 번개처럼 움직이며 바닥을 갈랐다. 6스텝, 스위프, 시저스, 그의 발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지만 동시에 정확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매끄러웠다. 관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아름답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동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에어트랙스.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두 바퀴 회전시키며 착지했다. 관중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동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가 만든 기술,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꺼냈다. 타임 브레이크. 그의 몸이 다시 한번 공중으로 솟구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회전하는 중간 정확히 허공의 최고점에서 멈췄다. 프리즈. 그의 몸은 중력을 거부한 채 공중에 얼어붙었다. 한 손으로 몸 전체를 지탱한 채 다리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며 머리는 하늘을 향했다. 시간이 멈췄다.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음악이 순간적으로 끊긴 것처럼 들렸다.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펜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2만 명의 관중이 모두 숨을 멈췄다. 1초, 2초, 3초. 그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음악이 다시 터져나왔다. 베이스가 경기장을 흔들었다. 동호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리버스 윈드. 그는 회전을 거꾸로 돌렸다. 윈드밀의 방향을 역으로 틀며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동작. 회전이 빨라졌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그리고 마지막 프리즈. 완벽한 착지. 정적. 그리고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다. 2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박수 소리, 환호성, 비명이 뒤섞이며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무대를 덮쳤다. 5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전설적인 비보이 출신인 수석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 녀석 진짜 괴물이군. 상대 크루석. 라가엣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동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러시아 비보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브라질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들의 표정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었다.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 맞나? 동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숨을 몰아쉬며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겸손했지만 동시에 당당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알고 있었다. 이날, 이 순간, 동호는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설이 되었다. 세계의 시간을 멈춘 자. 그 이름은 이날 이후 비보잉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레디즈 앤 젠틀맨, 더 위너 이즈 동오리 샤우스 코리아.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동호야. 익숙한 목소리가 관중석을 뚫고 들려왔다. 동호가 고개를 돌리자 펭귄 크루 멤버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준석, 상민, 재필, 찬수. 그들은 경비원의 제지도 뿌리치고 무대로 달려왔다. 야, 이 미친놈아. 준석이 가장 먼저 동호를 끌어안았다. 이어서 다른 멤버들이 차례로 달려들었다. 5명의 청춘이 하나로 엉켜 울고 웃었다. 타임 브레이크. 그게 진짜 가능한 거였어? 재필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우리가 해냈다, 진짜로. 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호는 친구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 후 1년, 동호와 펭귄 크루는 세계를 휩쓸었다. 독일 배틀 오프 더 이어에서는 결승전에서 프랑스 팀을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영국 UK 챔피언십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을 동시에 석권했다. 미국 프리스타일 세션에서는 3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경력이 쌓일수록 동호는 더 위대해졌다. 다른 팀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이제 사람들은 말했다. 펭귄 크루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놓고 경쟁하는 거야. 동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의 기술은 교과서가 되었고 그의 춤은 예술이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거실에서 우정은 물끄러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동호가 춤을 추고 있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비보이 대회의 재방송이었다. 카메라가 동호의 움직임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냈다. 푸서크, 프리즈, 파워무브. 우정은 숨조차 쉬지 않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동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에어플레어에서 헤일로로 이어지는 연속 동작. 그 순간 우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발끝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어깨가 리듬을 탔다. 우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30년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춤꾼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집 뒤편 공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이곳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평평한 시멘트 바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우정은 이곳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탐락을 시작했다. 발이 바닥을 디뎠다. 처음엔 어색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리듬이 돌아왔다. 우정의 발이 빨라졌다. 좌우로, 앞뒤로.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다.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다. 6스텝을 시도했다. 성공이었다. 우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숨이 턱까지 찼다. 옛날 같지 않게 금방 힘이 떨어졌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고 싶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느끼고 싶었다. 프리즈를 시도했다. 몸이 기울었다가 다시 균형을 잡았다. 완벽하진 않았다.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되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 순간이었다. 여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정이 고개를 돌렸다. 미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 지금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들 때문에, 생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꿈을 포기한 남편. 그 남편이 지금 다시 춤을 추고 있었다. 미안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우정이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남편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정은 다시 춤을 췄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느렸지만 아름다웠다. 그날 저녁 미숙은 그 영상을 동호에게 보냈다. 3일 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아빠, 동호였다. 일정을 급히 조정하고 달려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미숙이 그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또 쏟아졌다. 엄마, 왜 그래요? 내 아버지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미숙은 동호의 손을 잡고 공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호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정은 공터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다. 햇빛을 받으며 땀을 흘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동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 우정이 고개를 돌렸다. 아들을 발견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동호야, 왔구나. 아버지 다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응, 내 영상을 보다가 그냥 하고 싶어졌어. 우정이 쑥스럽게 머리를 긁었다. 동호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응? 저랑 함께 무대에서요. 뭐? 제가 무대를 만들게요. 1세대 전설과의 만남이라는 특별 공연이요. 아버지와 저 둘이서 함께 춤추는 거예요. 우정의 눈이 커졌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아버지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정말? 네, 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서도 되겠니?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우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두 남자는 공터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다. 미숙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동호와 우정은 함께 훈련했다. 아버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니? 네, 완벽해요. 부자는 웃으며 땀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함께 앉아 있을 때였다. 동호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우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춤추지 못하게 했잖아. 다리까지 부러뜨리면서 정말 미안하다. 동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더 독하게 연습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저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랬구나. 이제 우린 함께 춤출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훈련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우정에게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처음엔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 20년 만에 다시 춤을 추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심해졌다. 쉬어도 아팠다. 누워도 아팠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극심해졌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봐요. 괜찮아. 그냥 오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그래.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우정은 혼자 병원에 갔다. 동호와 미숙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MRI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진료실에 앉은 우정 앞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여주었다. 환자분, 이게 문제입니다. 화면 속 척추에는 작은 덩어리가 보였다. 척추 종양입니다. 우정의 얼굴이 굳었다. 종양이요? 네.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젊을 때 과도한 훈련으로 척추에 무리가 갔고 그게 수십 년에 걸쳐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시 격한 운동을 하시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거죠. 척추 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밤에도 쉬어도
낫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신경을 압박할 경우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마비,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척추 질환과 달리 야간 통증이 특징이죠. 우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바로 그것이었다. 살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대로 항암 치료만 받으면 몇 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몇 년인가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정은 조용히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정은 밤마다 고통을 참았다. 미숙은 옆에서 남편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비보잉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우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미숙은 남편이 젊은 시절 너무 혹독하게 춤을 췄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우정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훈련 중에도 자주 멈춰야 했다. 동호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오늘은 이만 쉬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아버지, 괜찮다고. 우정은 고집을 부렸다. 동호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우정 환자분 보호자님이신가요? 환자분이 약속하신 항암치료 일정을 계속 미루고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미숙이 전화를 받았다. 항암 치료요?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동호도 옆에서 그 말을 들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다. 척추 종양, 항암 치료, 생존 기간 몇 년.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우정과 마주 앉았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미숙이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공연 취소해요. 지금 당장 항암 치료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빨리 시작하면. 안 돼. 우정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니요. 여보, 나는 공연을 할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봐. 우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치료를 받고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병실에 누워서 몇 년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나는 예전에 세계 1위의 비보이 선수였어. 지금은 내 아들이 세계 1위의 비보이 선수고. 우정의 눈빛이 빛났다. 나는 아들과 함께 비보잉을 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보, 평생 꿈꿔왔던 거야. 내 아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 그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야. 우정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동호야, 네? 부탁이야. 춤꾼으로서 너는 이해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춤을 추게 해줘.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미숙도 울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결국 동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부터 훈련은 더 치열해졌다. 우정은 통증을 참으며 춤을 췄다.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찬란하게 빛났다. 도저히 못 보겠어. 미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동호도 그런 우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이 동작은 너무 무리예요. 다른 걸로 바꿔요. 아니야. 이걸 해야 해. 이게 제일 멋있잖아. 하지만 동호야, 우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완벽하게 하고 싶어. 제발. 동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우정은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완성해 나갔다. 어려운 기술들을 다시 익혔다. 젊었을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해냈다.
됐어. 드디어 됐어. 우정이 환하게 웃었다. 동호와 미숙도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1세대 전설과의 만남이라는 이름의 특별 공연. 5,0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펭귄 크루 멤버들, 국내외 비보이들, 그리고 수많은 팬이 모였다. 무대 뒤 대기실. 우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동호의 검은색 옷과 어울리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노란색 밴드와 손목 아대를 하고 있어 부자 듀오임을 보여주었다. 우정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미숙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행복해. 우정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평생 나를 믿어줘서. 여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동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부자는 함께 무대로 향했다. 조명이 꺼졌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로 두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우정과 동호, 아버지와 아들이 무대 양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관중들의 환호가 터졌다.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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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이름이 경기장을 울렸다. 우정은 미소 지으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들과 눈을 맞췄다. 동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춤이 시작되었다. 동호가 먼저 탐락을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한 발놀림. 관중들이 환호했다. 이어서 우정이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느렸다.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무게가 있었다. 영혼이 있었다. 부자의 춤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젊음과 나이, 힘과 경험, 미래와 과거. 그들은 서로의 동작을 보완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음악이 빨라졌다. 동호가 에어플레어를 시작했다. 우정도 그의 옆에서 함께 회전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그리고 마지막 동작. 두 사람이 준비한 특별한 기술. 동호가 먼저 타임 브레이크를 시작했다. 공중에서 멈춰 선 그의 옆으로 우정이 천천히 다가갔다. 우정도 프리즈 자세를 취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공중에서 나란히 멈춰 섰다. 시간이 멈췄다. 관객들의 입이 벌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우정의 몸이 흔들렸다. 동호가 그것을 알아챘다. 아버지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우정이 균형을 잃었다. 쿵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는 무대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 동호가 달려갔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펭귄 크루 멤버들이 무대로 뛰어올랐다. 우정은 바닥에 누운 채 헐떡였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 그걸 성공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 미안하다.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동호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우정은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 표정 하지 마. 우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 아버지, 평생 이보다 더 행복한 적은 없었어. 우정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다. 미숙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그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여보.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우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춤에만 빠져서 당신을 외롭게 했어. 미안해.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우정의 뺨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했고. 여보. 우리 괜찮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정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손이 미숙의 손에서 천천히 풀렸다. 안 돼! 여보! 여보!
미숙의 비명이 경기장을 울렸다. 동호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 펭귄 크루 멤버들이 다가와 동호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5,000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나 묵념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무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전설이었던 남자, 아버지였던 남자, 꿈을 이룬 남자. 일주일 후 장례식이 끝난 뒤 동호는 혼자 그 공터에 섰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춤을 췄던 그곳. 그는 천천히 탐락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춤을 췄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동호는 계속 춤을 췄다. 끝. 헉소리 나는 이야기. 다음 편은 태권도와 UFC를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태권의 명인이자 전통 무예를 평생 지켜온 문화 계승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권의 맥을 잇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어떻게 UFC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증명해 보였을까요? 헉소리가 절로 나올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